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낙태 약물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CTS 보도국의 이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가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9년으로 기억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그리고 대통령 5대 국정과제로 약물 낙태가 언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난 8월 6년 만에 낙태 관련 법안이 일부 개정되어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약물 낙태 허용을 국정 과제로 공식화했는데요.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번 일부 개정안은 기존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표현을 인공 임신 중지로 변경하고 강간 등 특정 제한 사유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인공 임신 중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 등 약물이 불법인데요. 온라인상 불법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약물 낙태를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도 낙태죄 헌법 불합치로 인한 법적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약물 낙태를 도입하게 되면 사회적 파장은 물론이고 의료적인, 의학적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런 걱정되는 점은 없나요? 네, 의료 현장에서도 약물 낙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프진과 같은 약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며 사용되고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자궁 파열 또는 대량 출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진 상담 없이 임신 주수 판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약물 사용이 마치 피임의 연장선처럼 가볍게 인식될 가능성도 높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지 못하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약물 낙태를 허용할 경우 산모의 생명도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이와 관련된 논란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도 논쟁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해외 국가별로 낙태에 대한 법적 제도나 현황 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미국은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을 통해서 임신 중절, 즉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합법화했는데요. 그러나 2022년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 권한이 각 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각 주에서는 낙태 허용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낙태 금지법을 강화하는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임신 초기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많은데요.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되 의료진의 동의와 상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낙태법이 현재 법적 허용 범위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보장 수준과 사회적 수용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권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가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했더니 오히려 이게 낙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 주가 늘어났다. 이 얘기는 그 낙태죄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발들이 일반 사회에서도 미국 사회에서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독교 이런 사회적인 움직임, 판결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로데웨이드 판결이 폐기되자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 단체와 교인들은 이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낙태 반대 운동의 결실로 평가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기독교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합감리교 등 일부 진보적 교단은 판결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유럽 기독교계는 전반적으로 낙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프랑스 복음주의 개신교위원회는 낙태 합법화가 윤리적 후퇴를 불러일으킨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 현재 임신 12주인의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등 법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보수적 교단들은 생명 존중과 태아 보호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계 입장이 궁금하네요. 이번 개정안과 약물 낙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교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임신 중절이라는 표현 대신 임신 중지로 바꿔서 낙태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약물 낙태를 통해서 낙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아름다운 피켓은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진정한 자기결정권이라면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낙태 문제는 단순히 여성 개인의 결정에 국한되지 않고 생명윤리와 의료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 판단이 모두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움직임, 입장은 그러한데 혹시 뭐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 기독교계는 70여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을 출범했습니다. 태아연은 낙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태아와 여성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의 심각성과 낙태 약물 도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연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입법 저지 운동과 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은 태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전한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낙태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와 생명윤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계는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행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할 권리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라고만 생각한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 낙태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이 모든 것을 잘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드포커스 시간입니다. 퀴어 행사가 서울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열린답니다. 벌써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인데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퀴어 행사에 대해서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 김영환 사무총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퀴어 행사가 서울, 대전 찍고 이제 대구로 향했어요. 이 행사 때문에 매년 버스 1,500여 대가 갈 길을 돌아서 멀리 가야 되고 지하철 환승이 차단되고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상인들 매출 피해가 극심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누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퀴어 행사가 열린다는데 올해 대구 퀴어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퀴어 측 집회 신고 장소인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양차선에서 집회 신고를 했고요. 다행히
이 집회 신고를 경찰은 수용했지만 한개 차선을 제한 통고를 했습니다. 퀴어 행사장에서 천막을 치고 부스를 치는데요. 이것들 때문에 버스가 우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공적인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동성로 상인회와 그리고 우리 학부모 단체인 다하경과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같이 이 집회 신고 가처분 제안을 걸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적인 투쟁을 올해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 행사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나 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네, 동성애는 인권이다. 그렇게 흔히들 주장을 합니다. 인권의 최상위 권한은 생명권입니다. 지금 한국의 에이즈 감염률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누적 감염인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감염자 중에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에이즈 감염자 1,005명 중에 60%가 20대, 30대 청년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지만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 표현이라고 이 억제를 하게 되면서 문제는 그것이 젊은 청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에이즈가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퀴어 집행부에서 SNS에 공식적인 스티커를 판매를 하는데요. 이 스티커 그림이 뭐냐면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는데 춤추는 모습입니다.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옥불에서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서 불타는 지옥불에서 타고 있어라 라고 하고 그것을 스티커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반교회, 반기독교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고 현장에서 보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 동성애 관련한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의학적 데이터 이런 것을 공표하는 것도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고 나면 이것도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저희가 굉장히 의심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고 아까 인권 말씀하셨는데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서 이런 프레이드를 무제한 허용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상인들의 인권과 그 보행하는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인권은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분들에게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대구는 한국 내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퀴어 행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온 곳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대구 퀴어 행사가 그 중심으로 퀴어 행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행사에 참여하는 집행부나 참여자들이 SNS에 이런 글들을 올립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 동성애의 깃발을 꽂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구가 타겟이네요. 네, 대구가 타겟인 게 대구 9회 퀴어 때 포스터를 말로 홈런 치는 포스터. 그러니까 이 대구를 넘어서 전국에 퀴어를 퍼뜨리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대전 그리고 전주 그리고 부산, 춘천, 강원, 춘천까지요? 제주, 네, 춘천까지 이렇게 인천 이렇게 넓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도시 대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그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산시키려는 의지나 의도에도 불구하고 퀴어 행사에 반대하는 이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강도로 이어지고 있고요. 2년 전에는 대구 퀴어 행사 중에 경찰과 대구시 충돌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적법한 집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 도로 조명 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 설치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대구시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심지어 몸싸움도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퀴어 행사는 퀴어 집회라고 하지 않고요. 퀴어 문화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문화 축제를 하려면은 그 안전, 교통, 영양 평가를 다 거쳐야 되는데
퀴어 집행부는 집회 신고 하나만을 이유로 지금까지 강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몰랐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으로 퀴어 행사를 할 때 퀴어라는 단어도 몰랐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한일극장에서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웨딩 마치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그것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반대 집회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충돌 아닌 충돌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점포이들은 배달 오토바이까지 차단하게 되면서 하루에 토요일 매상을 퀴어 행사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퀴어는 집회 신고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30개, 40개, 60개의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 부스 입점비를 받고 노점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식품위생법 그리고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요. 그 고발과 동시에 집회신고 가처분을 저희와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신고 가처분을 보게 된 당시 대구시장에서 페이스북에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이것이 늘 언론의 프레임 보수 기독교계에서 대구시가 반대하는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집회 신고를 했으니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경찰과 행정력의 초유의 충돌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그 여파로 전국이 관심 없던 시민들이 버스를 막으면서까지 축제를 했단 말이야. 그것도 가장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그건 안 돼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경찰이 많은 반발과 충돌에 부딪혀서 처음으로 지난해에 한개 차선을 제한 통과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요. 문화축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교통영향평가나 네, 각종 맞습니다. 영향평가가 있다는데 왜 유독 이 퀴어 축제에만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10년이 넘도록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행정력이 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들립니다. 특히 기독교계를 비롯한 반대 단체가 법정 대응, 맞불 집회 이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퀴어 측의 집회 신고 가처분을 상인회와 다학연 학부모 단체와 같이 지금 신청해놓고 다음 주에 이제 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선, 양차선을 다 막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통제를 한다는 것인데요. 대구에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통제하고 행사를 했던 것은 대구 퀴어 축제가 유일합니다. 그 어떤 단체도 심지어 신천지조차도 그렇게 통제하고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반발로 저희가 상인회, 그러니까 생업을 하기 급급한 이 상인회가 가처분 법적 투쟁을 하라고 저희한테 위임을 해준 게 벌써 3년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맞불 집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월당 이 도심에서 이 문제를 알리는 이제 맞불 집회를 예배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이렇게 두 차로를 다 막고 모든 차로를 막은 거죠. 네. 막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게 퀴어 축제가 유일하다면 저는 거의 초법적 특혜로 보이는데 네, 이런 맞습니다. 초법적 특혜를 주는 허용하는 행정기관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걱정이네요. 대구 시민들도 퀴어 행사 반대에 어느 정도 좀 동참을 하고 혹시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2016년도부터 퀴대본과 다학연이 동성로에서 퀴어 행사를 하기 일정 기간 전부터 대형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피해 주면 뭐 상관없지 않냐 이런 인식에서 퀴어 행사의 실상과 문제점들을 저희가 대형 피켓으로 현수막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시민들이 지지하고 동참하게 되고요. 2018년도 10번째 퀴어 행사장에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 어떤 쿠폰을 주는 것도 귀찮아서 잘 받지 않는데 이 엎드려서 주소, 서명, 사인을 하는 게 2018년도에 길거리에서 10,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네, 네. 그 더운 여름날 이게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게 어떤 퀴어 행사 반대라는 동일한 주제의 메시지가 2016년도부터 동성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실상을 알리고 이 피해가 비단 교계의 문제만이 아닌 대구 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지지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주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성로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릴레이 1인 시위로 피켓을 들고 이 실상을 알리고 있고요. 정말 많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대구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반대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이게 뭐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도 도대체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아니냐. 그렇게 지치는 분도 있으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힘듭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죠. 예. 가정에 또 예. 새 아이 아빠로서 역할을 하면서 하기가 힘든데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고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퀴어 반대를 외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다른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많은 나라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퀴어 반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아직 한국은 그래서 끝까지 외쳐달라.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치지 않으시고 퀴어 행사장에서 나와서 외치는 그 메시지 기도가 그 미혹된 아이들을 탈동성애의 길로 이끌어내는 그런 영적 전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탈동성애 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 그 그릇된 보편적인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한 것을 다시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인 현장이 9월 20일 토요일 반월당에서 올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본 그 미혹된 청년들은 탈동성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싹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결국에는 탈동성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활동에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행사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미래 세대가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또 세우기 위해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CTS 뉴스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